반갑습니다. 낚시기자 경력 20년 이상의 바다낚시 전문 기자들이 열정으로 만들고 있는 디낙TV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람입니다. 갯바위에서 바람 때문에 고생한 경험이 있는 낚시인이라면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릴찌낚시는 채비가 가볍고 기법이 섬세합니다.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낚시 장르입니다. 바람을 이겨내지 못하면 대상어를 만날 확률이 크게 떨어집니다. 따라서 반드시 대응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맞바람은 무조건 피해야.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바람을 피할 수 있는 포인트에 내리는 게 최선입니다. 최악은 맞바람입니다. 아무리 이름난 포인트라도 바람 방향을 무시하고 내렸다간 손맛은커녕 고생만 실컷 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겨울에는 북서풍이나 북동풍이 부는 날이 많습니다. 따라서 규모가 큰 섬, 남쪽 일대 갯바위에 내리면 바람 영향을 덜 받고 낚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립려나 곶뿌리 지형보다는 만 안쪽이나 홈통을 낀 자리가 한결 낚시하기 편합니다. 바람이 부는 날에는 선장님들이 알아서 이런 포인트에 내려줄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 상식으로 겨울에는 남쪽 갯바위에 내리는 것이 좋다. 독립려나 곶뿌리 지형은 바람이 안 부는 날 내리는 게 좋다. 이런 사실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바람을 맞아도 조과가 보장되는 포인트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맞바람은 무조건 피해야 합니다. 바람이 정면으로 불어오면 채비 캐스팅부터 뒷줄 관리와 밑밥 동조에 이르기까지 뭐 하나 쉬운 일이 없습니다. 더구나 맞바람이 부는 포인트는 갑작스레 너울 파도가 밀려드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전을 생각해서라도 맞바람이 부는 포인트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예민함보다 안정감이 우선. 이번엔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 채비를 어떻게 만드는 게 좋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감성돔이나 참돔같이 바닥 부근에 머무는 대상어를 노릴 때도 전유동 채비를 선호하는 낚시인들이 많습니다. 전유동 채비는 탐색 능력이 뛰어나고 밑밥 동조가 잘 되며 수온 하락으로 인해 예민해진 입질을 감지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거센 바람은 이런 장점들을 싹 날려버립니다. 채비가 바람에 밀려 공략 지점을 벗어나는 것은 물론이고 원줄이 바람에 날려 밑채비가 좀처럼 가라앉지 못하고 채비를 던질 때 바람에 날린 목줄이 원줄과 엉켜서 밑채비가 아예 가라앉지 않는 일도 자주 벌어집니다. 심하면 입질 수심층까지 미끼를 내려보내는 것조차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가는 원줄을 쓰고 뒷줄 관리를 정말 잘하면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도 있겠지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전유동뿐 아니라 반유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민함에 중점을 두고 부력이 낮은 구멍지로 채비를 만들면 채비가 바람에 밀려 공략 지점을 벗어나고 원줄이 바람에 날려 밑채비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채비를 던질 때 목줄이 원줄과 엉키는 바람에 입질 수심층까지 미끼를 내려보내기 어려운 상황을 똑같이 겪게 됩니다. 따라서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수심에 관계없이 최소 1호 이상, 경우에 따라서는 2호 이상 구멍지로 반유동 채비를 만들어 낚시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속공형 수중봉돌을 사용해 밑채비를 최대한 빨리 가라앉히거나 역삼각형 수중지를 사용해 밑채비가 바람에 밀려 떠오르는 걸 방지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면 더욱 좋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부분은 바람이 불 때는 목줄에 반드시 좁쌀봉돌을 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줄에 같은 호수 좁쌀봉돌 두세 개를 분납해서 달면 채비를 던질 때 착수 직전에 원줄에 브레이크를 걸어주면 목줄이 원줄과 엉키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고 착수 후에는 미끼 하강 속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바다 상황이 거칠 때는 대상어들이 경계심이 낮아져 시원스레 입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바람이 부는 날에는 예민함보다는 안정감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바람 불 때 원줄 관리 꿀팁. 바람이 불 때는 원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원줄 관리를 제대로 못하면 채비 캐스팅, 흘림, 견제, 입질 파악 등 릴찌 낚시의 모든 과정이 어려워집니다. 원줄 관리의 시작은 캐스팅입니다. 채비를 던질 때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향해 낚싯대를 휘둘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목줄이 바람 방향으로 휘날리면서 날아가기 때문에 원줄과 엉키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약 반대로 채비를 던지면 날아가거나 착수하는 과정에서 목줄이 원줄을 타고 넘어가 엉킬 위험이 매우 큽니다. 채비가 날아가는 도중에 바람에 날려서 허공에 늘어진 원줄을 추스릴 때도 요령이 필요합니다. 채비 착수 직후에는 가장 먼저 낚싯대 끝을 수면 가까이 내린 상태에서 재빨리 릴을 감아 허공에 떠있는 원줄을 회수해야 합니다. 원줄이 허공에서 떨어져 수면에 닿은 다음에는 찌 위치와 원줄 상태를 살펴서 필요한 만큼만 릴을 감아 원줄을 회수합니다. 이때 원줄을 너무 많이 감으면 찌가 딸려오고 너무 적게 감으면 필요 이상으로 많은 여유줄이 수면에 깔려있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찌가 딸려오지 않을 정도로만 원줄을 감아서 회수하고 여유줄을 수면에 충분히 남겨줘서 밑채비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가라앉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밑채비가 찌매드 부위까지 다 가라앉은 다음에는
수면에 길게 늘어져 있는 여윳줄을 조심스럽게 감아서 회수해야 합니다. 이때 너무 많이 회수하려고 하지 말고 바람에 밀린 상태를 어느 정도는 허용한 상태에서 채비를 흘리는 게 좋습니다. 대신에 입질이 왔을 때는 릴을 재빨리 감아서 여윳줄을 회수한 다음에 힘껏 챔질을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람이 부는 상황에서는 원줄이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우선입니다. 따라서 수면에 뜨는 플로팅 타입 원줄보다는 수면에 뜨지 않는 서스펜딩 타입이나 싱킹 타입 원줄을 쓰는 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런 원줄을 릴에 감아서 갯바위로 나가는 낚시인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낚싯대를 최대한 수면 가까이 낮추는 방법입니다. 갯바위 지형이 낮은 곳에서는 초리를 수면 아래에 넣기도 하며 그렇지 않은 곳에서도 낚싯대 끝을 최대한 수면 쪽으로 낮추면 바람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채비가 정렬되면 견제를 통해 미끼를 선행시키고 입질을 유도하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바람이 많이 불 때는 원줄을 살짝 당기는 정도로는 견제가 되지 않습니다. 낚싯대를 내린 채로 지그시 끌거나 릴을 한두 바퀴 감았다가 풀어주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바람과 조류 방향 다를 때 대응법. 바람과 조류가 반대 방향으로 갈 때가 있습니다. 찌는 바람에 밀리고 미채비는 조류를 타고 반대로 흘러가는 이런 상황에서는 밑밥 동조도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럴 때는 조류 방향에 맞춰 밑밥을 투입해야 한다는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바람에 밀리는 찌를 기준으로 밑밥을 뿌리면 미채비와 밑밥은 영원히 동조될 수 없습니다. 바람과 조류의 관계는 크게 세 가지 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 조류와 바람이 반대 방향인 상황입니다. 둘째, 조류와 바람이 비스듬한 방향인 상황입니다. 셋째, 조류와 바람이 같은 방향인 상황입니다. 우선 조류와 바람이 반대 방향인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람이 약간 강할 때와 매우 강할 때로 나눠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람이 약간 강할 때는 찌가 바람에 밀려 조류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미채비는 속조류를 타고 정상적으로 흘러가려고 하는데 비해 찌는 바람의 영향으로 미채비보다 느린 속도로 흘러가게 됩니다. 결국 바람에 밀리는 찌의 영향으로 미채비도 조류보다 느리게 흘러가게 되고 이 과정에서 미채비 각도가 평소보다 길게 늘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밑밥 투척 지점과 채비 투척 지점을 약간만 달리해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1지점에 밑밥을 뿌리고 2지점에 채비를 던지면 밑밥과 채비가 바닥 부근에서 동조되는 3지점부터 4지점 부근에서 입질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밑밥이 채비보다 빨리 흐르기 때문에 밑밥은 1에 던지고 채비 던지는 위치를 2-1로 바꿔야 입질 예상 지점인 3, 4 구간에서 동조가 이루어집니다. 채비에도 변화를 주는 게 좋습니다. 원줄이 바람에 날려서 미채비가 느리게 가라앉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심에 비해 고부력 채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수심 10m인 곳에서 평소에는 1호찌와 마이너스 1호 수중찌나 수중봉돌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2호찌와 마이너스 2호 수중찌를 사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찌가 바람에 밀리는 상황에서도 미채비가 속조류를 타고 흘러갈 수 있도록 수중찌는 조류를 잘 받는 역삼각형을 써야 합니다. 수중봉돌은 속조류 타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상황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찌미 수심은 실제보다 20% 이상 더 깊게 조절해야 미끼가 바닥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채비가 수중에서 길게 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조류와 바람이 반대 방향인 상황 중에서 바람이 아주 강한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바람이 매우 강할 때는 찌가 바람에 밀려 조류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미채비도 찌를 따라서 끌려가게 됩니다. 강한 바람 때문에 채비 전체가 조류 반대 방향으로 흐를 때는 채비를 무겁게 만드는 게 기본입니다. 원줄이 바람에 심하게 날려서 미채비가 가라앉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최소 2호 이상, 심하면 3호까지도 사용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채비 하강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수중찌보다는 수중봉돌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수중봉돌은 속조류의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수중찌를 쓸 때보다 채비 각도가 적게 늘어진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바람과 조류의 방향이 다르면 미채비가 늘어지기 때문에 찌미 수심은 실제보다 20% 정도 깊게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밑밥을 어디에 던지고 채비를 어디에 던져야 할까요? 어려운 문제 같지만 쉽게 생각하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채비와 밑밥을 동조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채비와 밑밥이 따로 흘러와서 바닥에서 만나도록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밑밥은 조류 상류인 1지점에 뿌리면 됩니다. 아무리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밑밥은 조류를 따라 흘러가다 바닥에 가라앉습니다. 채비는 바람이 불어오는 2지점에 던집니다. 이렇게 하면 바람에 밀려오면서 정렬된 채비가 밑밥이 가라앉아 있는 3, 4 구간을 지나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밑밥이 가라앉아 있는 구간은 생각보다 폭이 넓고 길이가 길기 때문에 대략 이 방법대로 밑밥과 채비를 던지면 입질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조류 방향과 바람 방향이 비스듬한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류가 왼쪽으로 흐르는 곳에서 바람도 왼쪽으로 비스듬하게 부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밑밥은 조류 상류인 1지점에 뿌리면 됩니다.
채비는 비스듬한 바람에 밀리는 것을 감안해 밑밥을 뿌린 것보다 먼 곳인 2에 던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채비가 정렬되면서 바람에 밀려 입질 예상구역인 3, 4 구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채비는 평상시에 낚시하던 그대로 사용해도 별다른 무리가 없지만 조금 더 고부력으로 채비를 만들면 적응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이번엔 조류가 왼쪽으로 흐르는 곳에서 바람이 오른쪽에서 비스듬하게 부는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밑밥은 조류 상류인 1지점에 뿌리면 됩니다. 채비는 오른쪽에서 비스듬하게 불어오는 바람 방향 쪽 먼 곳인 2에 던집니다. 바람의 영향으로 채비 흐르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채비가 정렬되면서 입질 예상구역인 3, 4 구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채비가 바람의 영향으로 늘어지는 것을 감안해 찌미 수심은 실제 수심보다 10에서 20% 정도 더 깊게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평소보다 고부력으로 채비를 만들면 적응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이번에는 조류 방향과 바람 방향이 같은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찌가 바람에 밀려 조류보다 빠른 속도로 흐르게 됩니다. 따라서 밑밥을 조류 상류인 1지점에 뿌리면 채비는 그보다 상류인 2에 던져야 합니다. 채비가 흘러오면서 갯바위 쪽으로 당겨오는 것을 감안해 거리도 약간 멀리 던져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서로 따로 흘러온 밑밥과 채비가 입질 예상구역인 3, 4 구간에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 때는 채비를 바람 방향인 2에 던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밑밥을 뿌리는 지점을 1-1 지점으로 당기고 채비는 2-1에 던져 3-1, 4-1 구간에서 만나도록 하면 됩니다. 바람이 부는 상황은 분명히 악조건입니다. 하지만 극복하지 못할 상황도 아닙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바람을 극복하고 감성돔을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